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3년 2월 17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보너스로 먼저 모세프와 모세트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하이케이 이제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이케이가 거기 컵베시터 기억나시죠?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컵베시터 말고 이제 요번에 쓰이는 거는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배웠지만 요게 반도체 셀이라 그랬죠. 하나의 단위. 이 수많은 셀들이 반도체 조그만 데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지금 요걸 많이 썼어요. 아무튼 여기 기판이고 소스, 드레인, 여기 다 실리콘 소재입니다. 여기 게이트를 실리콘으로 썼고요. 여기 산화막도 사실 실리콘이에요. 요 소재를 좀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실리콘이 아니라 메탈. 그리고 산화막 요 소재를 하이케이로.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이케이가 뭐라 그랬죠? BTS다. 유혹을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다. 유혹을 잘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매력적이다. 우리 다 홀리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재, 하이케이 소재를 여기 커패시터 쪽에 입히죠. 증착을. 근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도 합니다. 요 SiO2를요 하이케이로 바꿉니다. 요게 지금 대세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게 점점 이제 미세화 되잖아요. 그럼 저 산화막도 얇게 만들어요.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통로가 좁아지니까 얘네가 빠져나갑니다. 그걸 막아주는 장치.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케이는 뭐라 그랬죠? 안에 전화가 있으면 얘를 콱 잡아주죠. 못 나가게. 야, 너 도망가지 마. 그 용도라 그랬잖아요. 잡고 있으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넌 나가지 마. 나랑 함께 있어야 돼. 그게 큰 소재가 바로 하이케이인데, 저걸 바꿔주면 누설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SiO2가 아니라 하이케이를 쓰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케이 소재는 좀 달라요. 지난번에 컵베시터에서 우리 기억하시죠? 컵베시터에서 뭐 썼죠? 지르코늄 썼죠. 요거 썼잖아요. 소재.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 쓰는 이 하이케이는 지르코늄이 아니고 HFO2라는 것입니다. HF. 하프늄이라 그래요. 뭐 우리 한국말로. 하프늄이라는 소재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걸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럼 왜 여기 실리콘은 왜 메탈로 바꾸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거 둘 다 바꿔버리니까. 근데 왜 굳이 위에를 메탈로 바꿀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바로 이제 뭐 보고서에서도 많이 보셨죠. HKMG라고 하이케이 메탈 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게이트를 이제 메탈로 바꾸는 거죠. 저 스위치를. 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SiO2 산화막은 이게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줄이려면 산화막에다가 하이케이 소재를 증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입히는 거죠. 증착. ALD 장비로 딱 저 막을 입혀요. 이 소재를. 그게 하프늄 소재를 씁니다. 이 하프늄 소재가 유전율이 25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20이 넘어요. 22 정도 될 거예요. 한번 요건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제가 기억을 하니까 22 정도 될 겁니다. 꽤 높죠, 유전율이. 그러니까 보통 3.9가 실리콘이 3.9인데 실리콘 산화막에 얘는 22니까 전하를 계속 저장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게요. 이 하프늄 소재를 쓰잖아요. 여기다 이 하프늄 소재가 여기 실리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하이케이를 여기다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 하이케이예요. 이쪽이
이쪽이 왼쪽이. 예. 아이고 제가 아무튼 이 하이케이를 여기다 쓰고 위에가 실리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실리콘하고 이 하프늄이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정전 용량이 줄어버려요. 도망가려 그래요. 자꾸. 예. 이 전하들이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야 나 나갈래. 나 실리콘 싫어.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실리콘하고 이게 궁합이 안 좋아요. 아무튼 하프늄과 실리콘은 궁합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금속으로 바꾸면요. 누설 전류가 1000분의 1로 준대요. 엄청나죠. 전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메탈을 쓰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러니까 하이케이 하프늄 소재랑 이 메탈이 궁합이 참 맞아요.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야 너네 나가지마 탁 붙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탈을 저렇게 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하이케이 HKMG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메탈 게이트니까 그거고 HK 약자에다가 MG 쉽죠. 그러니까 보고서 보고 HKMG라는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보고서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이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예. 점점 저 흐름으로 간다. 예. 유전율이 높은 하프늄 소재를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요. 이 D램 있죠. 우리 낸드 플래시 기억나세요? 낸드 플래시 요즘에 어떡하죠? 막 128단, 200단, 뭐 1000단까지 쌓는다 그러죠. 아파트처럼 쭉. D램은 그렇게 쌓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D램도 이제 쌓으려고 하죠, 자꾸. 왜냐면요. D램을 이렇게 좁히는 게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조여요. 미세하게 만들려고. 근데 언제까지 아예 뭐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성능 어떻게 올릴까? 높이자. 그래서 3D D램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건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커패시터 있죠. 다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D램에서 기억나시죠? 요거. 근데 여기 3D D램은 뭐냐면 얘를요 이게 눕혀요. 횡으로 눕고 게이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횡으로 눕혀 이렇게 요걸 이렇게 눕힌 다음에 하나씩 탁탁탁탁 쌓는 거예요. 위로. 왜냐면 이렇게 쌀 수는 없잖아요. 얘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눕혀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아파트 같죠? 이게 3D예요. 이게 3D D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왜 3D D램을 하냐. 예. 이걸 적층을 해야 이제 더 이상 미세화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려면 여기 커패시터 이쪽에 요걸 또 하기 위해선 ALD 증착 장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ALD 장비가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저걸 하는 회사가 거의 이제 미국 이런 데가 잘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국산화했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커패시터를 옆으로 세운다. 아니 그 옆으로 탁 눕혀버린다. 요게 이제 3D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HKMG랑 3D D램 이제 밸류 체인을 제가 좀 적어 드렸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HKMG에 들어가는 하이케이 소재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프늄 써있죠? 요걸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겹치죠. 뭐 솔브레인, 한솔, 뭐 오션브리지, 메카로, 레이크 대부분 겹쳐요. 아까 그 일부 시간에 지르코늄, 지르코늄하고 뭐 티타늄 있는데 아무튼 요 하이케이 소재가 여기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아까 3D D램이라고 했죠. 3D D램은 여기 이 커패시터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는데 여기에 식각 공정이 들어가요. 좀 깎아내야 됩니다. 얇게. 그래서 그 얇게 깎는 습식 식각 소재가 따로 있어요. 저 3D D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솔브레인의 하프늄하고요. 한솔 케미칼은요. 이 과산화수소 H2O2 요걸 씁니다. 근데 특히 한솔의 H2O2 사용량이 할프늄의 200배나 돼요.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D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두 회사도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솔브레인 환소 케미칼이 괜찮은 게 이런 하이케이 소재에 또 특화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공정에도 많이들 들어가요. 근데 이 소재들이 이런 특수한 소재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한솔 케미칼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응급제도 한번 할 텐데 실리콘 응급제도 하잖아요, 지금. 소재 강자 중에 하나죠.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참 부진하긴 했죠, 그동안. 근데 어쨌든 이런 소재들이 쓰인다는 거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는 건 다르겠죠. 중요한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런 소재들은 더 쓰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재들을 어쨌든 저기다 발라야죠.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쪽에다 커패시터 입히든 뭐 여기다 이 산화막에다 여기다 하이켈 입히든. 입히는 건 뭐예요? 증착한다 그러는 거예요. 소재를 입힌다. 그게 증착입니다. 그래서 이 ALD 증착을 요 세 가지 증착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증착을 제가 알려드렸죠. 옛날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세 가지 PVD, CVD, ALD 기억나세요? 요 세 가지인데 PVD는 많이는 쓰진 않아요. 대부분 요걸 씁니다. 화학기상 증착 장비. 요게 대부분이고, 근데 원자층 증착 요게 이제 앞으로 대세입니다. 왜냐면 막 두께도 얇고 뭐 오류도 적고요, 오염도 적고 접합성도 좋고 치밀하고, 다만 속도가 느려요. 한 번에 하나씩 해요. 화학기상 증착은 저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 화학 제품 있잖아요, 가스 같은 거, 이걸 확 뿌려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하는 거예요, 증착을.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원자층은요 하나씩 해요. 그러니까 이 하이케이 소재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요 하이케이 소재 있죠, 여기다가 저걸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정밀합니다. 그래서 저걸 입힐 때는 ALD 써야 돼요. 근데 앞으로 ALD 쓰일 때가 워낙 많습니다. 여기 3D DRAM에도 필요하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좀 대세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자층 증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데도 쓰지만 커패시터 있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 커패시터 여기 증착할 때 ALD 증착을 다 해요. 여기다 하이K 입히죠. 여기도 하이K 입히죠. 로우K는 반대로 뭐냐면은 유전율이 낮은 거 있죠. 그걸 로우K인데, 로우K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로우K까지 하면 끝나요. 이것도 중요해요. 로우K 무시하면 안 돼요. 하이K가 좋으니까 저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야, 지금 대세가 하이K라며. 근데 뭐 낮은 유전율 가진 걸 뭐하러 써? 저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로우K는요 CVD로 해요. 여기 요걸 씁니다. 근데 하이K는 ALD로 한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하이K 그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예요. 근데 좀 더 업데이트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저 하이K 국산화한 회사로 알고 있고요. ALD 장비 만드는 회사는 3개예요, 총. 주성, 유진, 원희가 IPS. 제가 틀렸으면 혹시 좀 뭐 답변 달아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3개 회사가 이제 있는데, 원래 미국이나 그 일본이 독점이에요, 거의.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그 국산화에 성공했고, 근데 이 ALD 장비 중에서 하이K에 특화된 장비가 있거든요. 요걸 증착하는, 그게 주성 엔지니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주가는 참 안 좋긴 한데 주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죠, 사실. 그래서 요 회사들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니까. 하이케일 쓰려면 증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다 안 입히면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입어야 이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ALD 장비로 하이케일 옷을 입혔어요. 근데 옷을 입히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이케이는 웨이퍼에 결함이 생겨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거를 하면요 결함이 생긴대요. 구동 전류가 감소하고 회로 동작 속도가 좀 떨어지고 전자 이동이 감소하는 그 이 웨이퍼 표면에 아무튼 결함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열 처리로 없애줘야 돼요. 그거 하는 회사가 뭐라 그랬죠? HPSP.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HPSP도 수혜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케이를 쓰는 회사 소재, 3D DRAM 만들 때 필요한 소재 만드는 회사. 여기도 수혜인데 이거를 옷을 입히려면 ALD 장비로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럼 ALD 장비 만드는 회사가 수혜. 근데 ALD 장비로 옷을 입혔더니 문제가 있다 그랬죠. 약간의 오류, 결함. 그걸 마지막에 치료해주는 회사가 HPSP. 수소, 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건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0% 수소 농도면 저온에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웨이퍼가 얇기 때문에 너무 고온으로 가면요, 이게 웨이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HPSP가 저걸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치료 장비 기억하시죠? 고압 수소 어닐링. 요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치료해주는 열 처리하는 거예요. 열로 탁 살짝 그 잘못된 부위만 딱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계면거람, 전자 이동 속도 저하, 트랜지스터 성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건 다 세트로 간다. 이렇게.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말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쪽이니까 이런 방향을 이해하시고 반도체를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반도체 보너스 두 번째 시간으로 하이케이가 하나 어디다 쓰이는지, 커패시터 말고 우리 그 실리콘 산화 막 있죠. 여기에 메탈과 같이 쓰인다. HKMG.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걸 하려면 그리고 장비도 필요하다. ALD 장비가 꼭 필요하고, ALD 장비를 썼더니 오류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 막을 입힐 때. 그래서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딱딱 연결돼서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보너스 파트 2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우 K. 로우 K까지만 이제 끝내면요. 끝나요, 진짜. 이제 반도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이 부분이. 저도 정말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이해하고 메모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요. 저기 뭐 블로그 자료 막 증권사 보고서 있어요. 한 몇백 페이지짜리. 그것도 다 찾아봤고. 예. 근데 결국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로우 K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